군수비리, 각종 뇌물죄와 함께 국가반역죄로 체포합니다. 미란다 원칙. 미란다 원칙이란 수사기관, 경찰, 검찰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1966년 선고된 미국 미란다 대법원 뭐지 이게 선고된 어떤 판결, 애리조나 판결. 미란다라는 사람, 미란다 원칙이 이 사람 이름이거든요. 미란다의 애리조나 판결에서 유래한다 이런 거죠. 얼 워렌 대법원장이 미란다 원칙으로 만들었나 보죠. 뭐 이렇게 보니까 저도 그 미란다라는 사람이 아동 성폭행을 했다는 뭐 그런 범죄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나왔나 보죠. 하여튼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도 이 미란다 원칙을 뒷받침해주는 법조항이 있어요. 헌법 제 12조 2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 200조의 5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4조의 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제214조의 2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제1항에 규정된 자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된다. 이건 좀 헷갈리죠. 어쨌든 뭐 미란다 원칙과 유사한 그런 법이 한국에도 법적 근거가 있어요. 그죠? 한국이 일본법, 미국법을 많이 참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하겠죠. 많이 뺏기죠. 그죠? 법이 이쪽에서 훨씬 많은 사건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한국도 미란다 법칙에 관한 어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좀 미란다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안 하죠. 그죠? 만약에 경찰이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한 척 조작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죠? 그럼 그걸 증거로 제시하게 되면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경찰이 뭐 A씨라고 알고 체포를 했는데 만약에 B씨가 체포가 돼 B씨를 체포를 해가지고 A씨인 것처럼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죠? 그런 명예훼손이나 뭐 여러가지 이유를 당하겠죠. 그죠? 근데 없는 죄를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그죠? 그리고 그 뭐지? 최근에 저한테도 그게 왔지 않습니까? 리얼돌 사진을 뭐 게재를 했다고 뭐 국가에서 조치를 취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러면 지금 리얼돌을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요? 사진만 게재해도 그렇게 되는데 판매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저번 코로나 때 리얼돌 야구장에다 리얼돌 깔아놓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그죠? 그 사람 사형인가요? 사진 올려도 법적 구속을 당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됐나? 제가 알기로는 벌금 내고 끝난 거 아는데 그 사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걸로 사과하고 끝낸 걸로 아는데 무슨 조치를 취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 어떻게 일본이나 이런 데서 리얼돌 직접적으로 수입해서 판매하는 사람은 사형인가요? 저도 최근에 그때 언제였더라? 시내에 무슨 영화를 보러 갔다가 시내에 가니까 리얼돌 체험방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이렇게 대낮에 어떤 영화를 낮에 보러 가니까 얼굴이 좀 화끈거리던데, 그죠? 그런 업소들은 다 내버려두고 유튜브에 리얼돌 사진을 뭐 그렇게 하지도 않은 리얼돌 사진을 게재했다고 체포를 한다? 좀 이상한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그것도 메일을 그렇게 자주 보는 게 아니라 무슨 구글 생일이라고
뭐 지메일로 메일이 왔다고 갑자기 이렇게 스마트폰에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들어가 보니까 그런 메일이 와 있는 거예요. 원래 메일을 뭐 저한테 메일 올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구글에서도 그냥 19금만 몰고 말았어요. 그죠? 구글에서도 심지어 그냥 19금만 몰고 뭐 규칙 위반이라든지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19금 전화만 하고 끝났어요. 뭐 그런 일이 종종 있으니까요. 그죠?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했는데 뭐 비키니라든지 뭐 이런 영상 같은 거 올리면 가끔 그런 게 오니까요. 그죠? 그 19금 라벨을 붙이니까요. 그죠? 심지어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유튜브에 저보다 더 심한 사람, 그 사람들 심지어 완전 뭐 19금을 걸긴 했지만 완전 적나라하게 그렇게 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죠? 근데 왜 그 사람들도 경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가 알 수는 없죠. 뭐 아무튼 그래요. 그죠? 고지를 해야 되죠. 근데 한국은 이런 좀 약하지 않나? 그죠? 한국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너 범인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너 범인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한국이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해요. 그죠? 제가 예전에 뭐 교통사고 이런 거 한번 당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좀 이상하게 수사를 하지 않아요? 그죠? 예전에 저희 아버지 교통사고 난 적이 있어가지고 경찰서에 그 교통사고 확인서 뭐 그런 거 한번 떼러 갔었는데 제가 아들인데도 저를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그냥 하더군요. 자기들끼리 수덕수덕 하더니 끝내버리더군요. 제가 아들임에도 보호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좀 그런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만약 언제 수사하니까 의폐하에 뭘 한다든지 뭐 어차피 CCTV나 이런 거 뭐 뻔하게 하지만 그죠? 뭐 아무튼 그래요. 그죠? 미란다 원칙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참 좋잖아요. 그죠? 언제 어떻게 됐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것만 넣어두면 되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죠? 그리고 변호사를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이렇게 묵비권을 행사할 거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돈이 없으면 한국 같으면 이제 국선 변호사를 지원을 해준다. 뭐 이런 것만 머릿속에 넣으면 돼요. 너무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말고 요 세 가지, 그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세 가지만 머리만 넣어도 좀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그죠? 이 세 가지만 넣어도 위기를 잘 모면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어제 이야기했듯이 그 스마트폰 안에 야동이 있다고 징역을 받은 친구, 그죠? 그거에 대해서 여기에 적용을 해보면 미란다 법칙을 안 알려준 게 아닌가, 그죠? 그 핸드폰, 만약에 이 친구가 핸드폰을 비밀번호를 걸어놨어요. 그죠? 묵비권을 행사하면 핸드폰을 못 열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비밀번호 모르니까 못 열어봤을 거 아니에요. 거기 보면 되게 자세하게 이렇게 뭐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겠는데 다 핸드폰을 다 뒤집어봤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다는 거는, 이 친구가 어떻게 강제로 형사들이, 경찰이 강제로, 열어봤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이미 엑스파일 법에 엑스파일 판례에 의해서 증거 인정이 안 되고 오염이 됐죠. 그죠? 그럼 만약에 경찰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떤 그걸 했을 경우, 해서 누군가를 구속시켰을 경우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그죠?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릴 때 성추행이나 강간이나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이 일찍 끝나버릴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힘들게 살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죠? 그런 게 있는데, 물론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돼요. 한국에서는 한국법은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어린 나이에 그런 게 걸리면, 만약에 뭐 아싸리 좀 세게 걸려가지고 군대를 안 가버리면, 모르지만, 만약에 형량이 2년 정도 되면, 제가 알기로는 군대를 안 가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조폭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불로 죄를 지어서 감옥을 가죠. 감옥을 가서 군대를 안 가죠. 감옥을 한 2년 정도 가면 군대를 안 갈 거예요. 아마 뭐 형량 몇 년 이상 지내면 군대를 안 가는 걸로 저는 아는데, 근데 그래가지고 감옥을 가버리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군대나 감옥이나 비슷하다고. 뭐 아무튼 어쨌든 억울한 사람은 없어야 되겠죠. 그죠? 어쨌든 억울한 법이라는 건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외국 영화에도 보면
외국 영화에는 미란다 법칙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미드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형사물, 요즘은 좀 형사물이 안 나오는데, 과거에 형사물이 나왔을 경우는 꼭 이렇게 미란다 법칙을 이야기해 줬던 것 같아요. 되게 멋있죠, 그 장면이. 미란다 원칙, 만약에 범인을 탁 잡고, 미란다 원칙을 탁 이야기해주면 그때 진짜 쾌감이 쫙 하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죠? 되게 멋있잖아요, 그죠? 거의 마지막 장면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외국엔 되게 멋있던데. 한국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불러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죠? 거의 없기 때문에, 좀 그게 안타까워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한국에도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미란다 법칙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법정은 있어요, 그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거의 없는 것 같고, 보통 그렇게 유도를 한다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또 황당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본인이 강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는데, 근데 형사가 당신 강간했다고 집어넣었어요. 근데 나중에 진범이 나와서, 잡혔어요. 누군가가. 진범을 어떻게 하다 잡았어요. 그 사람이 이제 거짓 진술을 하라고 했다고, 진범이 어떻게 진짜 고생하다가 진범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진범은 2년 4개월 받고, 그 잘못 체포된 사람은 징역을 6년을 받았는데, 왜 형량이 다르냐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그걸 했대요. 인정을 안 했대. 자기가 범인이라고 인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6년을 받았고, 이 사람은 인정을 해서 2년 4개월을 받았대. 이게 뭔 말이야, 방구예요, 이게. 정말 웃기지 않아요? 진짜 웃기지 않아요? 이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어요. 아니, 자기가 안 했으니까 안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형량을 6년을 때리고, 진범은 2년 4개월을 때리고, 진짜 웃기지 않아요? 진짜 웃기지 않아요? 이렇게 웃길 수가, 이런 웃긴 판례가 어딨어요? 그죠? 정말 웃기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판례예요, 그죠? 정말 웃기지. 이게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진짜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점령하자마자 제일 먼저 죽은 게 누구예요? 경찰청장을 제일 먼저 죽였죠. 그죠? 지금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누구 먼저 죽이고 있어요, 그죠? 경찰 찾아가서 제일 먼저 죽이잖아요. 원래 옛날에 6.25 때도 그랬대요. 내려왔을 때 제일 먼저 죽이는 게, 경찰하고 공무원하고, 경찰 죽이고 공무원 죽이고 합격 선생들, 뭐 이런 순서로 죽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그만큼 억울한 일이 많다는 거겠죠. 탈레반도 봐봐요. 제일 먼저 죽이는 게 누구예요, 그죠? 경찰청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나라랑 비리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귀찮은 것도 있고, 특히 한국 같으면 얘 딱 봐라, 얘 범인이잖아, 뭐 이런 거. 말도 이상하게 하고, 그죠? 요즘 같으면 또 디지털 편집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하고, 그죠? 또 사람이 이렇게 경찰을 보면 쫄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뭐 그렇지만 죄가 있든 없든 쫄잖아요, 그죠? 말을 좀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또박또박하게 이야기를 안 하고,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아무튼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그냥 끝나는 건데, 좋은 변호사 사면 끝나는 건데, 그게 또 쉽나요? 그럼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지 않던 누명을 다 뒤집어 써야 된다는 얘기인가? 그죠? 여러분들, 저는 법 공부는 고등학교 때 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억울한 일을 안 당하죠. 미리 예방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요즘 이렇게 핸드폰으로 왜 연인 간에 그런 거 많이 찍잖아요, 그죠? 리벤지 복수한다고 이렇게 막 인터넷에 퍼뜨리고 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게 왜 있겠어요, 그죠? 모르거든요, 사람 일이라는 건, 그죠? 갑자기 여자가 돌변해가지고 강간했다고 신고할 수도 있으니까, 그죠? 한국의 황당한 강간 판례 제가 들어본 게 뭐가 있냐면, 밤에 이제 클럽이나 뭐 이런 데 술자리에서 만나서 같이 이렇게 밤새도록 잠자리를 가지고 아침에 나갈 때 남자가 여자한테 야, 한 번 더 하자 이래가지고 약간 강제적, 약간 완력을 써서 한 번 더 했나봐요. 밤새도록 하고, 여자가 완력을 썼는지 안 썼는지 정확하진 않고, 어쨌든 밤새도록 같이 놀다가 낮에 이제 집에 가기 전에 한 번 더 하자 이래가 한 번 더 했다가 여자가 약간 싫다고 했거나 거부를 했나 보죠.
했는데, 그런데 남자가 약간 뭐 했든지 뭐 그랬겠죠. 그게 강간 사건으로 인정이 됐어요. 그죠? 요즘 또 강간 사건이 이슈니까. 여러분들이 강간 사건에 대해서, 요즘은 법이 어떤 법이 있냐면, 제3자가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막 A하고 B하고 사랑하는 사이예요. 근데 사람이 사랑 싸움 같은 거 좀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사귀다 보면 뭐 삐질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사귀다가 뭐 다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이 C가 둘이 그냥 그날 좀 싸운 거죠. 그날 좀 이렇게 싸웠는데 C가 카메라로 찍어서 경찰에 신고를 만약에 딱이라는데 살짝 쳤어요. 그죠? C가 찍어가지고 신고를 하면 그게 돼요. 그 남자가 만약에 따기를 살짝 때리거나 아니면 강제로 이렇게 키스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걸 C가 만약에 촬영해서 신고를 하면 신고가 돼. 예전에는 안 됐죠. 제3자 신고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하다 생겼냐면 어떤 여성이 이 길에서 강간을 당해서 죽었는데 강간을 당하고 좀 심하게 강간을 당해서 죽었나 그랬었는데 신고를 안 했던가 누가 지나가면서 그래가지고 그 법이 만들어진 걸로 알아요. 제3자가 신고를 그건가? 다른 법인가? 자꾸 이렇게 합의를 본다 그러나? 강간한 당사자들끼리 돈을 주고 자꾸 합의를 해서 자꾸 빠져나가니까 제3자가 신고할 수 있는 그때 만들었던 그거는 그 기본 개념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찍어서 제3자가 신고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지금도 그 법에는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둘이 사귀는 사이에요. 스킨십은 정도는 하는 사귀는 사이인데 야 잘가 이러면서 엉덩이를 만약에 애인인데 툭툭 쳤어요. 그죠? 잘가 이러면서 엉덩이를 몇 방 이렇게 툭툭 쳤어 이쁘다고. 그러면 누가 이렇게 폰카로 찍어가지고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는 상관없잖아요. 내 여자친구, 내 남자친구, 내 애인이니까 둘이는 엉덩이를 때려도 상관이 없는데 이 남자가 성추행했다고 둘이는 상관없는데 신고를 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지금 법은. 그리고 강간을 당하면 산부인과 가서 정액 채취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궁 안에 정액이 없으면 그냥 추행이에요. 강간이 아니고. 그리고 산부인과 6개월 이내에 산부인과 가서 경찰에 신고하고 산부인과 가서 정액 채취를 해야 되고, 그 정액과 그 강간범하고 DNA를 맞춰서 맞으면 이제 강간범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어떤 경찰은 증거인멸을 하기도 해요. 버리기도 해요. 그죠? 아무튼 옷에 정액 묻어 있고 이래도 버리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그죠? 아무튼 그런 식의 사건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부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강간 사건의 어떤 피해 진술 이런 거 받는 게 정말 여성부가 여성을 위한 어떤 그런 일을 한다면 여성이 이렇게 계속 한대요. 진술을. 특히 유아 강간 이런 거 하게 되면 A라는 수사관이 있고 B, C가 있잖아요. 그럼 A라는 수사관이 그 피의자를 불러가지고 묻고 어떻게 강간 당하셨어요? 또 B 수사관이 불러가지고 어떻게 강간 당할 또 묻고 C라는 수사관이 또 불러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묻는데요. 외국 같은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수사를 하냐면 A라는 수사관이 불러서 이제 진정을 좀 시킨 후에 일단 산부인과 가서 증거 채취하고 비디오 촬영을 하죠. 옛날부터 그랬어요. 캠코더로 촬영을 하죠. 신원확인 부르고 몇 년생이고 이러면 뭐고 이렇게 비디오 촬영을 해가지고 한 번만 진술하면 끝날 수 있게 그렇게 해줘요. 한국은 아마 저도 이렇게 몇 번 사건 수사 같은 거 한 과정 이건 좀 고쳐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를 들어본 거에 의하면 여러 번을 부른다고, 계속해서 부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특히 유아일 경우 말할 때마다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유아일 경우는 만약에 자기가 사고하고 있는 단어 자체가 많지가 않기, 그러니까 언어 구사 능력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기분에 따라서 뭐 혹시나 또 무서우면 또 다른 말 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유아일 경우는 유아가 그런 일을 당했을 경우는 항상 캠코더로 촬영해서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근데 한국은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의심스럽고. 그러니까 만약에 여성부에서 그렇게 여성과 여성 성폭행과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면 오히려 여성부가 할 게 아니라 경찰이나 검찰에서 그렇게 한국에 성폭행이 많다면 성폭행 관련 전담 부서를 여경을 넣어가지고 성폭행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오히려 여성을 그 피해자를 어떻게 이렇게 위로를 하면서 피해자한테 최대한 불이익이 가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경우가 그게 맞지 않나? 솔직히 여성부가 뭐 지금 계속 뭐 한국에 성폭행이 많고 한국 남성들은 잠재적인 성범죄자다 이러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성부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성부는 구속권이 없잖아요. 수사권이나 구속권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캠페인이나 이런 거는 그런 어떤 성폭력 관련 교육이나 이런 거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면 돼요. 여성부가 딱히 할 게 없다고요. 돈만 쓰잖아요. 그죠? 올해 예산만 44조 원 정도 썼다던데 출산은 저출산이고 또 뭐 강간사건이 그렇게 줄어든 것도 강간사건도 날로 흉악해지고 있어요. 그죠? 강간사건들도 보면 섬뜩섬뜩할 정도로 정말 저렇게 인명을 경시하나 싶을 때 특히 우리 애기들 그 뭐 한다고 2-3살짜리를 그렇게 죽이고 그래요. 그죠? 오히려 여성부가 있는데 범죄는 더 강력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죠? 좀 그래요. 그죠? 전 여성부는 정부도 구조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나? 그죠? 기업들도 굉장히 구조조정을 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어떤 그런 추세가 굉장히 강한데 정부도 다이어트를 해야 되지 않나? 그죠?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시급도 많이 올랐는데 그죠? 그래놓고 정부 예산 내년에 600조 예산이라면서요. 그 600조를 누가 다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뭐 경기는 좋다는데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삼성이 내는 세금은 얼마 안 돼요. 정말 미미한 수준이에요. 물론 직원들이 세금을 내긴 하지만 삼성이 내는 세금은 얼마 안 돼요. 다 어차피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들이 호주머니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는 월급에서 떼가는 거예요. 잘 선택해 보세요. 그죠? 여러분들이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서 이렇게 고생하잖아요. 명색이 변호사 출신 대통령인데 그죠? 그렇다고 남자들한테 뭐 그런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뭐 호의적으로 대하라 뭐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심하잖아요. 그죠? 왜 아닌 사람들한테까지 누명을 씌우냐 이 말이죠. 자기한테 쓴소리 하는 사람 그죠? 자기한테 쓴소리 하는 사람 뭐 민주당의 비협조적인 사람 뭐 그 사람들을 이렇게 집어서 체포를 하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경찰들 과연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지 시험 칠 때만 보는지 그죠? 그래도 이렇게 심심할 때마다 법전을 좀 읽어보는 게 낫지 않나? 경찰들도 그죠? 경찰들도 뭐 설마 법전을 다 외우겠어요? 법전 다 외우면 변호사 하지 경찰 하겠어요? 그죠? 자기들도 이렇게 찾아보고 난 뒤에 뭐 주로 쓰거나 뭐 헷갈리면 이렇게 찾아보겠죠. 그죠? 아무튼 미란다 원칙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물론 미란다 법칙을 들을 일이 없는 게 더 좋겠죠. 맞아? 미란다 법칙을 들을 일이 없는 게 더 좋겠지만 어쨌든 미란다 법칙이 들을 일이 생긴다면 이 세 가지 왜 당신이 체포되는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과 진술을 거부할 수 무비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 그거를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거 꼭 고지를 들어야 된다는 거 그거를 꼭 알았으면 하고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이게 무슨 말인지 뭐 다시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정도로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죠? 아무튼 미란다 원칙 여러분들 어쩌면 굉장히 뭐 이렇게 피해갈 수 있는, 그죠? 피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위기 상황에서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그런 좋은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